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12시 기준으로 지금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막판 총력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에서 벌이는 막판 총력전은 투표율 재고 활동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투표율 중에서도 영남 지역, 또 그 중에서도 TK,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성산이 높아진다. 판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지들에게 서로 전화를 돌리거나 아니면 중앙당 차원에서 또 각 국회의원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더 활발하게 마지막 남은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독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투표에서 죄송합니다. 12시, 낮 12시 기준으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경북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구, 경북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이 대구가 이 사전투표에서는 가장 낮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높게 본투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추세가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그때 사전투표에서도 많이 호남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났었는데, 그것을 지금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그런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22.9%.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높습니다. 2022년 그때 20.3%였습니다. 12시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던. 그런데 2022년 대선 때보다 지금 2.6%포인트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끄는 쪽이 그렇게 높은 투표를 이끄는 지역이 바로 대구와 경북입니다. 그리고 또 영남 쪽도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28.7%, 12시 기준, 전국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8.7%니까 전국 평균이 22.9%니 그거보다 무려 5.8%, 이제 12시인데 5.8% 앞으로 8시간 더 투표를 합니다. 5.8%를 더 5.8%포인트가 앞서는 그런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경북 지역이 두 번째로 17개 중에서 대구의 다음으로 높은데 26.1%, 경북도 전국 평균보다 3.2%포인트가 높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8080, 이 대구 경북에서 80% 이상 이 투표, 그리고 80% 이상 득표를 올리면은 성산이 있다.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막판에 꺾을 때, 그때 8080 캠페인이 시작이 됐고, 그때 달성이 됐었죠. 80% 이상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이렇게 달성이 됐는데, 자, 시즌2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경남 지역도 지금 24.7%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울산도 경남은 24.7%, 울산은 23.7%, 현재 12시 현재, 그래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산도 22.8%, 전국 평균과 거의 똑같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을 하고, 또 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한 바퀴 돌았죠. 건강이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심, 그리고 이재명을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한 바퀴 사실상 지원을 했습니다. 뭐 유세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일단 투표 독려를 했죠. 자, 그런 효과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지금 투표율이 치고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인데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대구의 투표율, 그때 전국 투표율은 77.1%인데 대구가 78.7, 경북이 78.1, 그것보다 전국 대선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8080보다 더 높이 올려야 조금 더 80% 투표율을 좀 더 선회하는, 상회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와줬으면 하는 지금 바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때 사전투표에서 대구가 25.6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본투표에서 충분히 만회를 하는 이 상황은 과거에도 계속 이어진 것이지만은 지금은 어떤 이 진폭이 그때에 비해서 사전 투표보다 본투표에 나가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부정 개표를 의심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감안이 되고, 지금 막판에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또 하나 전통적인 지지층이 총결집을 하고 있다. 본투표에서 본투표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총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사이 보수입니다. 사이 보수.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한 5% 정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국면으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던 이 사이 보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투표장에 나간다. 적극적으로 나간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영남, 그 다음에 부울경도 지금 그 뒤를 받쳐주는, 그래서 전국적인 이 투표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8시에 출구조사가 있습니다. 출구조사를 보면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2022년 그 대선 때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거의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내놔서 그때 탄성을 자아냈었죠. 출구조사가. 근데 지금은 높은 이 사전 투표율이 있고, 거기다가 어떤 지역 간의 큰 편차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지금 출구조사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출구조사는 전국의 투표소가 14,295개인데 그중에서 325개 투표소 인근에서 실제 투표를 한 유권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KBS, MBC, SBS 방송이 합동으로 하죠. 그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본투표자 10만 명이죠. 그럼 사전투표자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는 일일이 찾아내서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8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정확도가 어떨지는 오늘 자정이 넘어서 일단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에 박빙의 승부를 벌였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그때 한 새벽 2시쯤에 윤석열 후보 당선 유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0.73% 표차였죠. 자, 지금 또 하나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준석이 결국은 끝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투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책임론이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오늘 그 3자 대결이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힘을 마지막에 몰아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투표 동료 문자죠.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 민주당도 출입을 했고, 민주당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을 했고,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회 출입을 하니까, 제 이 연락처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투표 동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안 되겠죠. 좀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모든 의원들이 107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전부 하루 종일 전화를 하든지 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SNS만 돌릴 때가 아니죠. 그냥 전화를 해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투표장에 나가시라고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인척들, 물론이고 동료들끼리도 이 투표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8시까지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재명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 알리고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만에 하나 이재명이 오늘 당선되면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내일 보통 한 7시나 9시 사이에 이 선관위가 이 당선을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수위원회가 없죠. 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바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 5일부터 아예 지금 국회를 열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바로 방탄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 방탄정국. 이 본인의 재판을 멈추기 위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지금 6월 18일에 이 파기환송심이 잡혀 있죠. 이게 빨리 진행되면은 이재명이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자칫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임시국회 소집을 벌써 해놨습니다. 벌써 요구를 벌써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중단되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그 이재명 면소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뭐 행위를 없애는 거 이걸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빨리 파기환송심 같은 것이 진행되기 전에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국회를 지금 열어놨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 본회의에서 5일이나 6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각종 특검 법안 내랑 조금씩 프레임으로 이제 정치보복에 들어가기 위한 특검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대대적인 이 특검법을 띄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만일 이재명이 당선되면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되니까 그대로 특검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다 막았지만은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특검이 뜨면은 검사만 해도 한 100명 정도가 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과 정치보복을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네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완전히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서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그 준비를 벌써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투표장에 혹시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뿐이 아니고 주변에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전파를 하는데 좀 로고를 아끼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또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